네, 안녕하세요. 문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이스틱을 통해서 캐릭터를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까지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움직이는 캐릭터를 따라가는 이제 카메라 부분하고, 그리고 이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자세를 맞게끔 해주는 무먼트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메인 카메라에 보시게 되면은 스크립트가 누락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해주시고요. CM 버추얼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1하고 2번 얘네 둘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패키지 매니저 쪽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잘 띄워놨네요. 패키지 매니저 쪽에 보게 되면은 저희 시네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카메라를 따라가는 이제 플로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 스크립트로 하는 게 아니라 시네머신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네머신을 설치합니다. 네, 시네머신이 다 설치가 됐습니다. 시네머신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카메라에 가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시네머신이라고 쳐보시게 되면은 시네머신 브레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에 시네머신 브레인을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시네머신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시네머신 창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크레딧 버추얼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지금 저와 같이 이제 버추얼캠을 설치를 했는데 만들었는데 보면 이제 게임뷰에서 안 보일 경우에는 지금 2D 모델을 풀어서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캐릭터와 카메라가 딱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뒤로 좀 빼면은 이제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시네머신 카메라를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팔로우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팔로우하고 이제 로겟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캐릭터를 추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루겟에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캐릭터에 맞춰서 카메라가 이제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해가지고 고개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어지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루겟은 쓰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팔로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시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포지션 값을 통해서 캐릭터를 쫓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림이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너무 이제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좀 정신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설정을 바꾸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바디 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파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밍 해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데드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데드존 부분을 좀 늘려줍니다. 데드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늘려서 박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지금 데드존 부분에 있으면은 캐릭터가 이 데드존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 카메라가 쫓아가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저희가 보시는 이 소프트 존 쪽으로 해가지고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안에서는 카메라가 추적을 하는 겁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은 카메라가 이 안에서는 안 움직이죠. 카메라가 안 쫓아가다가 이런 식으로 소프트 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움직이면서 쫓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메라가 평상시 좀 적당히 움직일 때 안 움직이니까 좀 덜 어지럽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카메라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카메라 쫓아가는 모드를 다 완성을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 캐릭터의 무먼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움직일 경우에 모양새가 좋지가 않은데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애니메이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무먼트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될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뒤통수 모습이 보이고 뭐 내려갔을 때는 제대로 정면이 보이고 오른쪽 왼쪽에 상황에 따라서 플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거기서 손을 띄게 될 경우에는 그 모습 상태에서 아이들 상태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정 각도 이상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뒤통수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옆에 브랜트리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딱딱딱 디지털 값을 받듯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브랜트리에서 밖으로 이제 나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처음에 이제 애니메이터가 처음 시작할 때 엔트리에서 이제 무브 브랜트리로 넘어가죠. 브랜트리로 넘어간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들 값으로 이제 두 개의 아이들 값으로 지금 대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이 아이들 값으로 넘어갈 때 이제 기준이 되게 되는 게 이 아이들 값이 true냐 아니면은 업 아이들이 true냐 이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브랜트리에서 마지막이 아이들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아이들 업으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지금 파라미터 값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불값으로 되어 있고 업 아이들도 불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펄스 값이고 이제 업 아이들이 이제 true 값이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 아이들이 펄스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true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뒷모습의 아이들 값을 정하게 되고요. 이 아이들에서는 이제 좌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플립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 값을 받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저희 화면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디지털 값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이제 넘어가면서 여기 블렌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보시죠. 칼이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딱딱 떨어지게끔 저희는 값을 줘서 이런 블렌딩 되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요. 지금 현재 트리 타입에서 지금 저희가 세팅되어 있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업 방향은 3개의 그 애니메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좌우는 똑같은 건데 이제 저희가 프롬 쪽에 플립을 줄 거고요. 그리고 하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애니메이션인데 같은 자세로 이렇게 3개의 같은 자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캐릭터 무브먼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진행하기 앞서서 조이스틱 지금 다시 헤드 부분을 잠깐 가야 됩니다. 조이스틱 헤드 부분에 가서 저희가 이제 토글 값에서 이제 받게끔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프가 됐을 때 이 토글이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조이스틱이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그 불값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 변수에다가 저희가 조이스틱이라고 조이스틱 불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조이스틱 불을 Alt키로 셋 상태로 불러와서 지금 토글에 있는 이 불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끝났을 때 저장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값이 마무리됐을 때는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저희가 조이스틱을 안 쓸 때는 이제 펄스 값이 됐다가 true 됐다가 펄스 됐다가 이런 식으로 조이스틱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을 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라이트맨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여기 스테이 머신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추가를 하셔가지고 스테이 머신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플레이어로 해놓겠습니다. 플레이어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처음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해야 되는 스테이 상태는 이제 무브먼트 부분입니다. 움직임 부분이 진행되겠죠. 지금 이름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그래픽 인스펙터 창이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창에 가셔가지고 그래픽 인스펙터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넣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름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무브먼트라고 변경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업데이트만 쓸 겁니다. 두 개는 지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좀 해야 될 부분은 캐릭터가 조이스틱을 안 받았을 때는 아이들 상태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값을 이제 받아서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시작이야 물론 이제 정면을 보고 있겠지만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업 방향을 위 방향을 봤을 때 이제 뒷모습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면을 보는지에 대한 판별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 상태에서. 그래서 당신의 그 대기 상태가 지금 정면인지 뒷모습인지를 먼저 판별하는 부분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아이들 불이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이들 불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하는 걸 해주시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업 방향으로 하다가 조이스틱을 놨을 때는 이제 아이들 불이 true가 되는 거겠죠. 이제 아니면 평상시에는 이제 펄스 값이 돼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 정면을 보는 걸로 아이들 상태가 되게끔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true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애니메이터에서 애니메이터 셋 불에 보시게 되면은 네임 부분으로 해주셔가지고 지금 애니메이터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해놓은 거에 보면은 어딨냐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 이제 불값으로 지금 체크되는 부분을 해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에 있는 네임 그대로 이 아이들 불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툴가 돼야지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돼가지고 애니메이터에서 무브먼트에서 이제 안 사용할 경우에 이 아이들 툴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만일 아이들 불이라는 부분이 이제 펄스가 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아이들 상태가 돼서 아이들을 true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상황에 맞춰서 처음 시작할 때 보신 바와 같이 그냥 기본 상태로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 이제 true라면은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뒷모습 상태에서 이제 대기하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 다시 얘는 펄스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 자세를 저희가 지금 쓰는 거 보게 되면 애니메이터 쪽에서 이제 마우스 X, Y 부분이 있는데 저희 조이스틱을 놨을 때는 이제 이 값을 다시 좀 초기화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진행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터 플루트 해가지고 넣어주시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move x, y 부분이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도 0값으로 만들어주고 y 역시 0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현재 기본 정지 상태에서 이제 무브먼트 값은 받아지는 부분이 00이 되게 되니까 이제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아이디 상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이스틱이 입력이 이제 우리가 저희 앞에 만들었잖아요. 조이스틱 부분. 그래서 조이스틱 부분을 좀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이스틱 불값을 받아와서 조이스틱이 입력이 받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놨던 이 애니메이션 아이들, 업 아이들하고 이제 그냥 아이들 있죠. 이 부분을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애니메이터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이게 이제 펄스 값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펄스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무브먼트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들 업의 상태에서도 펄스가 되면 넘어가고, 그래서 조이스틱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저희가 무브 브랜드 트리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이만큼 앞부분에 조이스틱 입력값 받는 이 부분까지가 지금 대기 부분입니다. 대기 상태고요. 그래서 이 대기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받았을 때부터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이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캐릭터를 이제 움직이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애니메이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브랜드 트리 쪽에 있는 move x하고 y 값에 대한 이 수치 값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네 방향, 뭐 위, 아래, 그리고 좌우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y 값을 이제 1, 마이너스 1, 뭐 1, 마이너스 x 값, 마이너스 1 식으로 여기 값을 받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초기화 시켜놨던 아까 move x, y 부분을 이제 다시 카피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오시고요. 최종 결과물인 거죠. 최종 결과물 수 이만큼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y 값이 1일 때 하고 y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고요. 그리고 x 값도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이걸로 해서 모습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모습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가게끔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조이스틱에서 받아지는 부분, 조이스틱 헤드 부분에서 조이스틱 헤드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변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해놨던 아웃풋 XY 부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이 XY 값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애니메이션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이스틱의 아웃풋 XY 값을 준비를 하고, 이게 벡터 2의 X 값 그리고 Y 값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X 값을 기준으로 좌우 반전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하려면은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X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좀 헷갈리게 되는 게, 저희 캐릭터 자체가 기본 값이 마이너스 1 값이 마이너스 값이 좀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X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을 바라봤을 때가 이제 1이고 이쪽을 바라봤을 때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얘는 좀 캐릭터 좀 반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true가 보통이면 1일 때 true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래서 x를 비교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좌우에 대한 오른쪽 왼쪽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게 되고, 이렇게 간 다음에가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이 바뀐 거에 따라서 플립을 또 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립 플레이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불값으로 잡아 주시고 셋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1일) 경우에는 지금 플립이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로 왔을 때는 플립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방향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바로 일로 넘어가긴 하지만은 동시에 이제 플립 체크하면서 이 체크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이제 플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컨트롤에서 시퀀스 써서 두 가지 일을 이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저희가 만들어놨던 플립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플립이 이제 불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트랜스폼 로컬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 값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가 얘가 1이 아니고 0.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8, 0.8, 0.8로 잡아주시고요. true일 때는 바뀔 필요가 없고,
아닌 경우에만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좌우 상황에 따라서 지금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는 지금 아직 제어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있죠, 애니메이션이. 근데 좌우는 지금 정확하게 상황에 맞춰서 오른쪽 왼쪽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X까지 끝났고 이번에 Y축을 해볼 텐데요. 이제 Y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X, Y 같이 좌우가 확실한 경우에는 이제 바로 0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업, 다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업 부분 같은 경우에 뭐 확실하게 위쪽을 이제 바라본다면은야 당연히 뒤집어지겠지만은, 제가 이 조이스틱 자체가 아날로그 조이스틱이다 보니까 뭐 90도에서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눌러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옆을 보다가 어느 일정 높이가 됐을 때 위를 바라보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애매한 구간, 뭐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는 애매한 구간을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직에서 엘스하고 덜을 구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y 값이 0.5보다 작고 그리고 마이너스 0.5보다 큰 이 사이 구간이죠. 이 사이 구간이라면은 사이 구간이 참이라면은 이 부분이 이제 좌우냐 위아래냐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좀 전에는 x값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판단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 구간이면은 x, y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대로 다시 하나 복사를 해서요. 아니라면은 이제 위아래 값이니까 업 다운 값이니까 여기서 이 a는 y 값이죠. y 값하고 비교를 해서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좌우 먹고 위로 올라가면은 뒤집어집니다. 약간 애매하게 올라가다가 일정 높이가 되면은 뒤집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로 하고 있다가 놓으면은 지금 아이들이 풀리고 있어요. 그죠? 이제 아이들이 풀리는데 이 부분을 또 마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y 값을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는 업일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냐면은 저희가 보면은 업 아이들 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true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놨을 때 아래로 가 있고 내려갔을 때 내렸을 때 또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 풀러서 이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업 상황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제 펄스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다 결과 값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은 저희가 올라가서 놓고 내려갔을 때 놨고 문제없이 이제 지금 현재 아이들로 잘 넘어가면서 방향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좀 한번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하면서 같이 또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다 했습니다. 뭐 여기서 이게 지금 현재 무브먼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또 빠지긴 했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이 캐릭터가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느냐 왼쪽을 보고 있느냐 위를 아래를 보느냐 아직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칼을 휘두를 때 여기서 모션이 연결되려면은 그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